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 여부, 그리고 미국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야 명절 이전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장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재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한 기술주들이 약간 반등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밀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주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빅히트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히트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앞두고서 이제 본격적인 횡보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다음 달이나 돼야지 우리들은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빅히트가 과연 이번에 정말 히트를 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빅히트를 무조건 좋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도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당주겠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배당주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배당주 올해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정말로 올해는 또 배당주 사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생각해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번 주도 잘 넘겨가시고요. 또 명절 전까지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서 종목들 매수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들 매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변동성이 나올 때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일단 기술주가 반등을 할 것인지 그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장까지는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는데, 기술주들이 일단은 위아래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파월 의장이 또다시 여러가지 이야기들 또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산재되어 있는 재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를 먼저 좀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기술 기업들에게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다. 왜냐면 단기간에 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만기일 동안에 이제 콜 옵션 같은 부분들이 청산이 되고 났다라면 이제 변동성은 다 끝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라서 여기에 따른 불안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주들이 올라서게 된다라면 시장에게는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이번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2일과 23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로 치면은 수요일과 목요일이 될 텐데요. 이틀 연속 하원에 나가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일에는 상원에서 또다시 증언을 하게 됐는데, 많이 나오기는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FOMC 때 한 이야기 그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미 다 한 얘기인데 뭘 또 새삼스럽게,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가는 재방송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또 발언하는 도중에 갑자기 삘 받아서 뭐 자산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양적완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재료가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이죠. 근데 이제 뭐 하원이라든지 상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또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가질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양책의 규모를 좀 늘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에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늘린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이하로는 절대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대선 전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지들끼리의 어떤 유리한 점을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계속 진행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까지는 중국이 그냥 계속 변수에 대해서 저울질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죠.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위챗은 아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12일 이후에는 틱톡의 사용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반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11월 12일 이후에 틱톡 사용 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 조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틱톡과 같은 부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뭐냐면, 오라클하고 바이트댄스가 서로 이제 틱톡의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옵션들이 나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지분만 확보가 좀 될 수 있다라면, 틱톡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표 한번 볼게요. 경제지표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 후반에 나타나는 이런 경제지표들이 글쎄 어떻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죠. 네.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그 파월 의장의 증언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큰 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2일 날,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는 18이라는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12로 떨어질 것이다 예상되고 있어서 그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겠죠. 네. 그다음 23일 날 나오는 것이 이제 그 9월 달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인데요. 이것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그 제조업 PMI 지수가 53에서 지금은 52.5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도 55에서 54.5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목요일장이 될 텐데 주 후반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제법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한 부분도요, 이제 주말장에 나오게 될 텐데, 90만 건에서 89만 건으로 좀 줄었을 것이다. 이것도 좋지 않네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도 한번 볼게요. 네,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이제 내구재 주문인데, 이것은 이제 핵심 내구재가 2.6%에서 1%로 줄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내구재 주문과 같은 부분들은 11%에서 1%로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 있어서
경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주 후반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 초반에는 조금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다가 명절 전에 나오는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면 주 후반의 변동성과 다음 주 초까지 연결되는 그런 그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는 기대감은 기술주에 대한 반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들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 재료들이 좀 좋게 만들어지기만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쉬운 주간은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드디어 빅히트가 온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따상 이게 아주 굉장히 유행어로 떠올랐는데,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이기도 하고요. 그 뭐 대여라고 하죠. 마지막 대여. 네. 빅히트가 이제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24일하고 25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나서게 되고요. 희망 공모가의 밴드가 105,000원에서 135,000원. 그리고 총 공모 주식수는 713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밴드 최상단에 이제 공모가가 형성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되죠. 일단은 빅히트는 워낙 오래전부터 기대를 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가량으로 일단 될 것 같습니다. 4조 8천억이 나오게 되면 현재 YG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JYP, SM 이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세 기업 합쳤을 때 나오는 시총이 겨우 3조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뭐 더 튀어나간다. 일단 공모날 상한가만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조? 12조쯤 되나요? 더 되나요? 네, 하여튼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규모가 일단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초가에 일단 더블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9조 6천억이 나오네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제 9조가 나오게 되는 거, 9조 6천억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30%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한 12조쯤 되는 것 같아요. 12조쯤, 네,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원래 계산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네,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조 원대가 돼버리면요, 12조면 몇 배예요? 지금 SM, JYP, YG엔터 다 합친 거에 4배가 넘는 시총 규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 이제 상황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스피 상장사하고 코스닥 상장사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보호예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매도가 나올 것이냐 매수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상장 초기에는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빅히트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빅히트는 이제 코스피 쪽 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고평가될 수 있다. 왜냐면 얘가 혼자서 과연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2,940억이 나왔습니다. 네, 제법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매출 규모만 따지면 SM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800억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총으로만 따지게 되면 지금 SM의 시가총액을 보면 이게 얼마예요? 지금 8천억대죠, SM이. 근데, 만약에, 이게 따상, 그러니까 공모가 첫날에 이렇게 빵 튀어가지고 12조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10배가 넘는, 10배가 뭐예요? 12배, 13배쯤 되는 거잖아요.
더 되나요? 네, 13배, 14배? 네, SM의 14배? 이거는 너무 고평가가 아니겠느냐라고 되는 거죠. 물론 하반기 실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기업 가치가 5조 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상한가 기록해버린다.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퍼 같은 경우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이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열광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결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너무 큰 고평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빅히트의 매출의 90%는 방탄소년단에게서 나타난다. 이 BTS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BTS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멤버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군입대잖아요. 이 멤버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활동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병역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네, 이 부분은 고스란히 노출되는 리스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 그때도, 일단은, 상장 첫날은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 생각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 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뜯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사실은 좀 많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내려가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당주 올해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꼭 연말에만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좋은 종목이 있다면, 좋은 기업이 있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배당이 아니라 그 어떤 종목도 다 그지 같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그다지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슬슬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면서도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또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 쪽에 좀 보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그 자금들이 많이 이탈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지난 3년간 배당주 펀드 설정액이 총 3조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올해만 2조 5천억 가량이 유출됐기 때문에 올해 다 빠져나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배당주 펀드에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요, 올해는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배당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주들이 매력을 좀 더 얻으려면 시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조정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적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5%의 배당을 주던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낮아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로 따지게 된다면 6%, 7%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배당만 준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높은 배당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
기업들에게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주가 상승도 당연히 일어나게 될 테고요. 주가가 워낙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많다고 친다라면 시세 차익에다가 더 높은 배당률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요, 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오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이 좀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당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그런 조정과 변동성에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제 생각에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실직 성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은 그냥 어느 때고 기회가 된다면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 여부와 파월의 발언이 일단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뭐 다음 주에도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고 변동성만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빅히트의 이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는데, 빅히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 기대감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평가와 관련 없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에 관련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0월 5일하고 6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투자 올해도 해야 되느냐. 자,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아무 때나 언제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종목을 적정가에 매수를 했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며 모든 것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조급하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주식을 분석을 해서 좋은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그 주식들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그냥 잘 가고 있고 또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뭐 부담감이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면 절대 팔지 말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략하고 매수를 했다면 그런 기업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활기찬 월요일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